자, 우리가 드릴지그에서 네, 아, 어셈블리까지는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렌더링 등각 투상도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여기 삽입부시를 중량 계산해 가지고 삽입부시에 대한 중량을 템플릿에 먼저 작성을 좀 해 볼게요. 자, 먼저 삽입부시에 아무면이나 클릭해 놓고 보시면 파트 열기 폴더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죠. 요거 눌러서 파트 열기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아무거나 클릭하면 아무면이나 삽입부시에 아무면이나 클릭하면 요런 아이콘 뜨죠. 파트 열기라는 아이콘 뜹니다. 자, 요거 이용해서 파트 열기 요렇게 해놔요. 그러면 우리는 중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역시 계산 탭으로 갑니다. 계산 탭으로 와요. 계산 탭에서 뭐를 쓸 거예요? 물성치라는 요거를 쓸 거예요. 물성치. 자, 계산 탭에서 물성치 눌렀습니다. 옵션을 누르시고 사용자 설정 가서 부피를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가고 재질 속성을 7.85, 그 다음에 센티미터 세제곱 요렇게를 세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물성치라는 거를 누르고 옵션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 설정 요거 가시고 부피를 센티미터 세제곱 요거로 부피를 바꾸고 재질 속성 요거를 7.85라고 앞에 글씨만 고쳐주시고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쓰는데 요거 미리미리 세제곱으로 되어 있던 거를 그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C만 고쳐서 쓰면 되죠. 앞에 거 7.85 요거 타이핑하면 되고요. 그죠? 재질 속성. 사용자 설정 사용할 때 고치는 건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그죠? 두 가지만 고쳐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확인 눌러가지고 이 칸이 또 가려졌네. 여기에 질량이라는 거의 값이 바뀌어서 질량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중량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거를 우리는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다 체크하셨죠?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확인. 자, 질량이 제 거는 바뀌었어요. 몇으로 바뀌셨나요? 저는 70.5g으로 바뀌었어요. 자, 저랑 다른 분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태연씨 달라요? 손들기 아니구나. 자,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그랬죠.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기입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몇 g으로 기입하면 되는 거예요? 71g으로 기입하면 되는 거죠. 71g으로 기입하면 되죠. 네. 그러면 이 삽입부시의 중량은 7일 g 단위를 반드시 옆에다가 G g이라는 표시로 반드시 써주세요. 71g 기입하셨죠? 네. 자, 그러면 이 삽입부시 솔리드웍스에서 이 삽입부시 창은 이제 닫아도 되겠어요. 파트 창 닫기예요. 파트 창 닫기 해가지고 삽입부시 대화창은 닫습니다.
뭐 yes 눌러 놓고요. 그 다음에 열어야 될 거는 뭡니까? 3번 부시홀더의 면을 클릭해 가지고 파트 열기 명령 찾았죠? 파트 열기 요거 폴더 아이콘 찾았죠? 요거 눌러 가지고 삽입 부시를 열었어요. 부시홀더를 열었어요. 부시홀더 3번. 자, 이 부시홀더를 열어놓고 역시 물성치 계산해 볼게요. 계산 탭에 있는 물성치. 자, 지금 현재 얘는 뭡니까? 그 23.63g 이렇게 뜨는데 역시 기입을 쭉 해 보겠습니다. 센티미터 세제곱 밀도를 7.85 그리고 여기를 센티미터 세제곱 이렇게 바꿔놓고 자 물성치에서 옵션 들어와 가지고 사용자 정의 설정 부피를 센티미터 세제곱 그 다음에 밀도를 7.85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바꿨습니다. 자, 저처럼 똑같이 다 확인하셨죠? 다 입력하셨죠? 7.85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 요겁니다. 당연히 부피도 센티미터 세제곱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질량의 값이 확인 버튼 누르는 순간 질량의 값이 얼마로 바뀌는지 볼게요. 자, 저는 이게 185.52g 이렇게 됐습니다. 소수점 첫 자리를 반올림하면 얘는 몇 g이 되겠어요? 186g이 되죠? 186g 되죠? 자, 여기까지 저랑 차이가 없죠? 문제 없으시죠? 어쩌면 그런 카운터 싱크, 안쪽 카운터 싱크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나오는 사람도 있겠다. 구멍 가공 마법사 쓸 때 저는 안쪽 카운터 싱크를 거의 안 썼거든요. 어떤 것이냐? 요런데 안쪽 카운터 싱크 안 생기게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근소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있겠네요. 만일에 그걸 켰다면. 그러면 이 186g으로 부시홀더에다가 중량을 써 놓도록 할게요. 자, 요거 186g. 자, 여기까지 잘 들어갔죠? 부시홀더 186g. 자, 여기까지 했으면 자, 그 어셈블리는 요거 더 만질 거 없습니다. 어셈블리 닫기 해버릴게요. 새 파일을 시작하는데 도면을 새 파일로 시작할게요. 표준 규격 시트를 A2 눌렀다가 사용자 정의 시트 크기로 갑니다. 사용자 A2 눌렀다가 사용자 이렇게 가면 가로가 594 세로가 420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잘 되셨죠? 네. 자,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모델 뷰부터 추가해 달라고 속성창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X 버튼 눌러서 닫아 줄게요. 좀 크게 볼걸. 자, X 버튼 눌러서
속성창 모델뷰 추가해달라는 속성창 그거 취소했고요. 먼저 이 템플릿을 작성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시트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속성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속성 시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속성을 들어가 볼게요. 음영하고 그 테두리 윤곽하고가 일치가 안 돼 있고 1대1 맞는지도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1대1 삼각법 잘 돼 있네요. 그런데 사용자 종이 시트 크기에서 가로 세로 둘 중에 아무 수치에다가 커서로 클릭해 놓으면 미리 보기가 제대로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확인했으면 됐어요. 자, 오토캐드에서 템플릿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져오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파일을 좀 저장을 해 놓읍시다. 이 파일을 저장할 텐데 드릴지그 3번에 등각투상 .sld drw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 주도록 할게요. 요 이름으로 드릴지그 03 언더바 등각투상으로 이 도면 파일을 2D 드로잉 파일을 저장 한번 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한번 했어요. 자, 오토캐드로 갑니다. 오토캐드에서 우리가 중량을 두 개의 부품에 대해서 중량을 써놓은 게 있죠. 쌤, 이거 왜 4개 부품에 다 중량을 안 하나요? 기기제도 기능사 실기시험장에서 중량은 렌더링 등각투상 작성할 때 지정하는 무슨 부품만 중량을 작성하시오 라고 아예 명시를 해요. 그때 그 부품 해당하는 부품이 어느 건지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임의로 이렇게 간 셈인데요. 자, CAD 화면을 휠 2번 꾹꾹 누르면 줌올 되는 셈이죠. 줌올. 휠 2번 꾹꾹 줌올 되는 셈이죠. 자, 이랬을 때 가만히 있자. 이거를 다 선택을 해 주도록 할 거예요. 줌올 휠을 2번 눌러서 휠을 2번 꾹꾹 눌러 가지고 줌올이 되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 A를 누르면 이게 무슨 키입니까? 모두 선택이죠. 이 도면 내에 존재하는 객체를 모두 선택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 C가 뭡니까? 복사하기죠.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까지 해보겠습니다. 저는 선굴기가 이게 또 표시되어 있으니까 잠시 끄고 컨트롤 A 그리고 컨트롤 C. 자, 요 객체들이 다 클립보드에 복사가 됐나요? 클립보드에 윈도우 입장에서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클립보드에 여기 복사가 되셨으면 이제 솔리드웍스로 옵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내가 CAD에서 복사했던 거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도면에 시트 형식 편집했을 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메모하셔도 돼요. 오토캐드에서
오토캐드에서 도면 양식을, 도면 템플릿을 복사했다. 캐드 도면 템플릿 복사했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솔리드웍스 도면의 디자인 트리에서 시트에서 마우스 우클릭한다. 시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시트 형식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시트 형식 편집으로 들어가요. 자, 그 상황에서 우리는 컨트롤 V를 이용해서 V 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는데, 이거 붙여넣기 할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용지를 클릭해서 윤곽이 제대로 표시가 될 때, 그때 컨트롤 V 해주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가볼게요. 시트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시트 형식 편집 갑니다. 자, 그런데 뭐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클릭해 가지고 용지가 표시되게 하라고 그랬죠. 지금 클릭했어요? 클릭하니까 이거 여백이 표시가 되죠. 요렇게 상태가 아니에요. 용지를 클릭해서 이렇게 진하게 표시될 때, 요럴 때 컨트롤 V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컨트롤 V. 어머, 그랬더니 시트 형식 편집 들어왔을 때 우측 상단에 시트 형식 편집 뭐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떴었는데, 그게 사라지면서 시트 형식 편집 상황에서 빠져나오면서 바로 뭐 객체가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캐드 객체가 딸려왔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정렬이 제대로 안 돼 있죠. 근데 얘를 선택하려고 해보세요. 이 객체를 클릭해서 선택하려고 영을 써도 선택이 안 되나요? 안 되는 게 맞아요. 자, 지금 현재는 시트 형식 편집에서 빠져나와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거를 가져오긴 했는데 위치 정렬을 하기 위해서 도면에서 시트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는 거를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시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다시 해가지고 시트 형식 편집을 또 들어갈 거고요. 이번에는 그 객체들을 선택하고 스케치에 있는 이동 기능으로, 객체 이동이라는 기능으로 얘를 정렬해 놓는 거를 해 볼게요. 자, 시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시트 형식 편집을 다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객체를 선택하는데, 여기 1번 클릭하고 여기 2번 클릭해서 이렇게 크로스 셀렉트를 할 거예요. 자, 크로스 셀렉트 해가지고 객체를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객체를 먼저 선택했어요. 스케치 탭으로 왔어요. 요소 이동 있죠? 요소 이동. 요거 눌러가지고, 속성에서 요거 스크롤 쭉 내리면 파라메터가 뭐로 되어 있냐면 시작 끝 단으로 되어 있어요. 시작 끝 단으로 파라미터가 되어 있을 때, 시작점을 내가 커서로
이 테두리 양식의 왼쪽 아래 꼭지점이죠. 시작 끝점을 왼쪽 아래 끝점, 요거 동글뱅이 2개 뜰 때, 동글뱅이 2개 뜰 때 여기 클릭해 줄게요. 클릭했죠? 그러고 요거를 움직이는데 잘 보시면 요게 중심 마크 때문에 요 선이 요게 좀 잘 못 그렸네. 자, 노란색으로 도면에 윤곽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음영이 있고요. 그거를 맞췄을 때 중심 마크의 선이 이렇게 딱 닿았을 때 여기 10mm 떨어지는 지점에서 파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X방향을 맞춘 거고요. Y방향도 이렇게 파선이 뜨도록 밑으로 좀 조절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보면은, 화면을 키워놓고, 자, 이렇게 X방향 파선이 생기고 이렇게 Y방향의 파선이 생길 때 요 상황 보이시나요? 안 생겨요? 네, 갈게요. 이렇게 파선들이 생기게 정렬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시트 형식 편집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갖다 놨다. 템플릿을 이렇게 갖다 놨다. 시트 형식 편집은 내가 다 했으니까, 다 작업을 했으니까 얘를 클릭해서 종료할게요. 자, 종료했습니다. 자, 이거 열어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보이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노란색이라 가지고. 노란색이라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이거를 수정하도록 할 텐데,
CAD에서 딸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백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가지고 리본 여백에서 리본 여백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레이어라는 도구 찾을 수가 있어요. 도구 모음을. 이 레이어라는 도구 모음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레이어 도구 모음이 아래쪽에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 저는 여기 여백에 커서를 가져다 대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죠. 그랬을 때 도구 모음들 중에 레이어를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좌측 하단에 솔리드웍스 좌측 하단에 레이어라는 이 도구가 추가가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레이어 편집을 하고 이제 투상도를 하나씩 꺼내는 거를 해 볼게요. 자, 10분 쉽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버튼 눌러서 레이어 대화창이 떴을 때 이 칸들을 클릭해 가지고 검정색으로 다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꿔서 확인 버튼 누르면 얘네들이 다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거 다 하셨으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 내가 사용한 CAD에서 가져온 템플릿의 모든 객체들이 검은색으로 색상이 바뀌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쓰도록 할 텐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 도면 템플릿을 CAD에서 가져오고 얘네들의 색상을 전부 다 깜장색으로 바꾸는 방법이었어요. 자, 물론 그 시트 형식 요거 편집할 때는 사실 요거 들어가서는 여기 시트에서 마우스 우클릭해 가지고 시트 형식이라는 탭을 누르면 자동 테두리라는 기능이 사실은 솔리드웍스에 있어요. 2D 드로잉 파일에서 시트 형식을 만들 때 자동 테두리 요거 추가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안 쓰겠어요. 요거는 우리가 안 쓰겠고, 자, 요거에 대한 자료는 도면 테두리 이건 아니고 도면 템플릿 요거에서 도면 양식 만들기. 이게 그 솔리드웍스에서 뭐로 한 거였더라? 그게 좀 헷갈리네. 여기에 보면은 2월 4일자 도면 템플릿 작성하기 기능사 실기자료실 공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면 템플릿 작성하기 있고 렌더링 등각 투상도 작성하기, 요거 보면은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도면 템플릿을 솔리드웍스로 가져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에서 도면 템플릿을 그거는 제가 아마 그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잘 링크를 정리를 잘 안 했나 보네요. 여하간 그 솔리드웍스에서 자동 테두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하나 있긴 했어요.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요것도 하도록 할게요. 왜냐? 실기시험장에서 CAD의 도면 템플릿을
컨트롤 C 해가지고 솔리드웍스 시트 형식 편집 상황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컨트롤 V 할 때 이게 안 먹는 시험장이 또 있더라고요. 안 먹는 시험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라도 요 템플릿 만들기를 나중에 한번 또 수업 시간에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도면 템플릿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요런 식으로 각 부품마다 등각 투상이 된 것을 뷰를 하나씩 추가해야 되겠어요. 추가해야 되겠는데 요거 하나 추가해 놓고 이렇게 부품 번호를 추가해 놓고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를 짜라락 꺼낼 거예요. 먼저 요 상태에서 뷰 레이아웃에 해서 모델뷰로 와가지고 뷰를 하나씩 꺼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거 하나를 꺼내놓고 세팅을 좀 할 거예요. 그 01 베이스 부품을 모델뷰로 하나 꺼냅니다. 열어요. 그런데 얘에서는 방향을 등각으로 선택하고 열 거고요. 표시 유형이었을 거예요. 표시 유형은 음영으로 꺼낼 거예요. 당연히 배율은 1대1이고요. 1대1. 그리고 치수는 뭐 여기선 신경 안 써도 되고, 나사산 표시 요건 고품질로 역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순서대로 요 단계들을 한번 해 봅니다. 먼저 저는 이 뷰 레이아웃 거를 바로 가기보단 도면 뷰 요거에서 모델 찾는 게 마우스 우클릭해서 찾는 게 더 편해서 요걸로 왔어요. 그래요. 모델 뷰 그냥 클릭할게요. 뷰 레이아웃에 모델 뷰 요거 클릭해주고 찾아보기 버튼 눌러서 베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 뷰 눌러가지고 찾아보기 와가지고 베이스 부품 요거를 선택해서 열어줍니다. 여는데 방향을 뭐로 선택해야 된다고 써놨어요? 등각보기 요거죠. 등각보기. 그리고 스크롤을 내려서 표시 유형을 음영으로 바꿔요. 배율은 시트 배율 사용이니까 1대1이죠. 시트 배율 사용 요거 쓰면 괜찮잖아요. 1대1. 그리고 스크롤 내려가지고 나사산 표시는 고품질 이렇게 놔두고 이 커서로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도면뷰가 하나 배치가 됐나요? 잘 되셨죠? 자, 요게 등각으로 방향을 선택해서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주석에서 주석 탭을 이제 눌러서 부품 번호라는 거를 요거 사용할 거예요. 자, 주석에 부품 번호 클릭해 갖고 자, 객체에다가 커서를 모서리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지시선이 나와요. 이 지시선 나오지 않게 그냥 여기쯤에 위에다가 클릭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 놓고 확인 버튼 눌러서 종료할 거예요. 자, 뭡니까? 주석 요 탭으로 와서 부품 번호 요거 선택해 가지고
객체에 아무 상관없는 자리 위에다가 부품 번호 클릭하고 그래픽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확인 버튼 눌러서 종료한다. 자, 요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쌤 좀 저거 이상한데요? 물론 이상한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물음표가 떠 있죠? 숫자가 안 뜨고 물음표가 떠 있어요. 주석에서 부품 번호 요거 선택하고 그 뷰에 도면 뷰에 상단에 클릭하고 확인 종료. 반드시 이거 확인 종료를 해야 돼요. 편집하겠다고 다른 데를 또 클릭하면은 또 다른 부품 번호가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확인 종료 해 놓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선택해요. 입력된 부품 번호를 다시 클릭 선택해요. 그리고 편집을 할 거예요. 편집을 할 건데 이거 딱 클릭했죠? 부품 번호를 요걸 딱 클릭했죠? 클릭해 놓고 이 스크롤을 내리면 편집하는 거에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설정에서 설정 항목에서 쭉 내려보면은 부품 번호 문자 요게 그 문자로 바꿔 주셔야 돼요. 품번으로 돼 있던 거를 문자로 바꾸셔야 돼요. 요거를 문자로 바꾸기. 문자로 바꾸면 아래에 문자 입력을 1이라고 합니다. 문자 입력 1 요렇게. 베이스 부품이 1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물음표로 뜬 요거를 1로 이렇게 고쳐서 입력을 해요. 실시간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 내려가지고 이제 기타 속성을 선택해요. 기타 속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속성의 화면이 또 바뀌어요. 노트라는 화면으로 바뀌어요. 노트라는 속성으로 바뀌어요. 노트라는 속성으로 바꿔졌을 때 텍스트 서식 항목에서도 문서 글꼴 사용 체크 해제합니다. 문서 글꼴 사용에 체크가 돼 있죠? 이거를 체크를 풀어줘요. 그러면 글꼴이라는 버튼을 사용할 수 있게 활성화가 되는데 그 글꼴 버튼을 클릭해요. 그러면 글꼴의 버튼 요거 열렸을 때 요거의 글꼴은 ISO CP로 갈게요. 글꼴은 ISO CP U로가 있을 거예요. EURO 이거였나? EUR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이거로 선택을 할 거고, 글꼴이 뭐 다른 거는 더 잘 뜨는 게 있다, 로만 S가 더 잘 뜬다 하는 분들은 로만 S로 가셔도 돼요. 이게 왜 글꼴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느냐면요, 굴림으로 가도 되고 이게 PDF로 변환을 할 때, PDF로 솔리드웍스에서 이 드로잉 파일을 변환을 할 때 글꼴이 잘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잘 관찰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저는 그 ISO CPU로 요거가 그나마 또 먹고, 나는 굴림으로 해볼래, 굴림으로 하셔도 되고, 로만 S로 갈래, 로만 S로 가셔도 되고, 최소 이 세 가지의 글꼴이 잘 호환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글꼴을 저는 변경하는데, 글꼴에 센츄리 고딕이 기본값으로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센츄리 고딕을 제가 이렇게 드래그하고 있죠. 여기서 오토캐드에서 한 것처럼 I, S, O, C, P, E, UR, E까지만 입력하면 ISO CP EUR 요거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ISO CP도 검색은 됐었어요. 검색은 됐었어요. 근데 ISO CP를 왜 안 하고 넘어갔느냐? ISO CP 같은 경우는 이 글씨가 아예 흐리게 보여집니다. 다른 애들 흐리게 보여지죠. 이런 거는 잘 변환할 때 안 좋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ISO CP EUR이 좀 진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한 셈이고요. 자, 다른 거를 또 검색해서 보여드리자면 로만 S, 로만 S로 갔을 때 요게 좀 흐리구나. 참, 로만 S가 흐렸구나. 로만 D, 로만 D. 로만 D 요거도 좀 진하긴 해요. 그죠? 그리고 굴림으로 또 바꿔볼까요? 굴림 같은 경우는 글씨가 다 진하게 확인이 됩니다. 글씨가 다 진하게 확인이 돼요. 자, 그랬을 때 나는 앞서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ISO CPEUR 요거로 저는 선택을 해놨고요. 그리고 오토캐드에서 부품 번호를 입력할 때는 굵은 실선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개별 주소에서. 그런 것처럼 글꼴의 유형을 굵게로 바꿔요. 굵게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문자 높이는 그냥 높이였네요. 높이 항목에서는 얘를 5mm 5로 바꿔서 입력하면 될 텐데요. 요거 단위가 5로 단위 N 요것이 3.5mm로 돼 있었잖아요. 얘를 5로 바꾸면 5로 바꾸는 순간 얘가 실시간으로 변경이 돼요. 이렇게 더 커져요. 실시간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요거를 이렇게 5mm로 바꿔줍니다.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죠? 확인 버튼 누른 셈이고요. 저는 확인 버튼 눌러서 나온 셈이에요. 자, 요렇게 입력해 놓은 것이 우리가 저는 여백을 클릭한 상태고요. 우리가 이 부품 번호를 이렇게 솔리드웍스에서 입력을 해 놓은 경우에요. 그런데 요거 잘 보시면 현재 창을 다시 여기 보면은 레이어 도구 보시면 현재 도면층이 일반 주소로 된 상태에서 얘가 또 만들어졌을 거예요. 확인하셨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객체를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스크롤 내리면은 이 도면층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전에는 제가 0번 레이어로 많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0번 레이어로 많이 설명을 했을 텐데 이게 외형선 도면층이 CAD에서 하나 카피돼서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외형선이나 개별 주소 CAD에서 외형선이나 개별 주소 객체가 안 딸려왔어요. 그래서 오토캐드에서 세팅했던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도 돼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도 돼요. 어떻게?
요거 버튼 눌러 가지고 새로 작성 요거 딱 누르면 뭡니까? 여기에 레이어 편집하는 요 버튼 눌러서 레이어 대화창이 뜨면 새로 작성 이거 눌러 가지고 레이어를 하나 새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얘 이름을 품번이라고 한글로 이렇게 입력을 해 볼까요? 품번. 그래 놓고 앞서 딴 거 도면층 선택된 상태에서 새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컬러는 다 이렇게 맞춰졌어요. 검정색으로 맞춰졌어요. 두께라는 항목만 요거 클릭해 가지고 두께라는 항목만 0.5로 추가해 주시면 되겠어요. 두께 찾으셨죠? 요거 0.5로 이렇게 바꿨어요. 선이 굵어졌죠? 확인. 자, 나는 이 객체를 선택했을 때 이 객체의 도면층을 이제 품번호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부품번호를 클릭한 상태에서 부품번호 속성 밑에 스크롤 내려서 레이어 항목을 보면은 이 화살표 눌러가지고 품번이라는 새로 만들어준 도면층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해볼게요. 뭐 그렇게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그죠? 캐드에서 할 때처럼 미리 보기, 인쇄 미리 보기 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요거 작업을 했으니까 됐습니다. 여백을 클릭해 놨고요. 자, 화면을 좀 전체 다 보이게 이렇게 맞춰 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품 번호를 2번도 하나 만들어야 될 거고 브라켓 놓을 거. 그 다음에 뭡니까? 3번은 여기쯤에다 놓고 4번은 여기쯤에다 놓고 이렇게 4개의 부품에 대한 부품 번호를 또 부품 번호 기능을 이용해서 주석에 대한 거로 또 만드느냐? 이건 좀 귀찮아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요 놈을 컨트롤 C 하세요. 그리고 컨트롤 V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겹쳐서 하나 만들어져요. 이거를 클릭해서 이쪽으로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요거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제 거는 겹쳐서 안 만들어졌죠? 그죠? 요런 상황이 또 발생해요. 자, 복사하는 방법, 스케치에서 객체를 하나 그려놓고 복사하는 방법도 알려드린 적 있죠? 또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객체를 클릭해서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끌어다가 여기 클릭해 놓는 방법이었죠. 이번에는 그걸 또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얘 객체를 클릭해서 이렇게 끌어다 놨어요. 복사가 됐죠? 이렇게도 복사되셨나요? 어느 게 편할지, 여러분 입장에서 어느 게 편할지 편한 거로 여러분 하시기 바래요. 저는 요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 하나가 더 있었네. 이렇게 저는 갖다 놓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쯤에 2번, 여기쯤에 3번, 여기쯤에 4번. 자, 각 부품 번호를 클릭할 때마다 노란색으로 앞서 배치해 놓은 거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정렬되고 있다는 이런 피드백이 표시가 될 겁니다. 요걸 보면서 정렬을 하시면 거의 사각형 안에 얘네들이 사각형 꼭지점마다 부품 번호가 배치되는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네.
자, 그러면 2번 위치에 있는 이 부품 번호를 클릭해서 2번 위치에 있는 얘를 클릭해서 스크롤 내려 가지고 부품 번호 문자를 2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요 부품 번호를 선택한 상태에서 속성에서 스크롤 내려 가지고 부품 번호 문자 요거에 2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 숫자가 자동으로 바뀌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밑에 있는 3번하고 4번하고도 다 번호를 바꿔주겠습니다. 자, 다 바꾸셨나요? 자, 그러면은 1번 부품은 여기에 놓여져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세팅을 하셨으면 세이브 한번 눌러 줍시다. 세이브 잊지 말고 세이브. 세이브 한번 눌러 주시고, 자,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요 뷰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제 거도 또 이제 그게 또 먹히게 되던데, 보통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쓰시면 요 뷰를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뷰가 하나 더 겹치면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제 거는 지금 이게 안 떠요. 제 거는 지금 그 설정이 또 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모체 뷰를 하나 더 꺼내시면 돼요. 모델 뷰를 하나 더 꺼내시면 돼요. 반드시 모델 뷰여야 합니다. 모델 뷰로 이 베이스 부품을 또 열어주는 식으로 갈게요. 자, 앞서한 것처럼 그 뭡니까? 모델 뷰에서 뷰 레이아웃 모델 뷰에서 베이스 부품을 꺼내는데 방향은 등각, 표시형은 음영, 배열 1대1, 나사산 표식 고품질, 요거를 보면서 그대로 꺼낼게요. 미리 보기 뭐 켜놓고 이렇게 열리네. 음영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시트 배열 사용이고, 나사산 표식 고품질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쯤에 얘를 꺼내놔요. 자, 저만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이 뷰의 리스트에 등각이라는 애하고 디메트릭, 트리메트릭 요런 애들이 다른 뷰로 있기는 하잖아요. 뷰의 방향을 내가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파트 열기 한 상태입니다. 자, 눈으로 한번 보세요.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보기 방향 이것처럼 이걸 바로 열어볼 수가 있어요. 자, 스페이스 바를 이렇게 눌렀어요. 여기 클릭이 된 게 등각이죠. 등각 뷰이죠. 나는 여기를 딱 클릭해서 볼 수도 있고요. 대응되는 것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휠을 누른 상태에서 돌려가지고, 자, 이렇게 해놓고 나는 이거를 이렇게 보는 뷰를 선택하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 뷰를 돌렸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요 아이콘이 등각 보기 컨트롤 7인 셈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스페이스 누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샥 돌릴 수도 있어요. 돌려가지고 휠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요렇게 보는 방향으로 얘를 눌러준다. 그러면 이렇게 뷰의 방향이 바뀌었죠. 요렇게 뷰의 방향이 바뀌었죠.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면 돼요. 저장을 하는데 새로운 뷰로 나는 이거를 타이핑해서 이제 입력하시면 돼요. PRSP
01 뭐 이런 식으로 뷰 이름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뷰를 저장 눌러줬어요. 그러면 요 뷰로 가져왔을 때 리스트에 보니까 PRSP01 요거 딱 찾아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눈으로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요 방법은 너무 힘들어요. 파트 창으로 가서 또 설정을 해서 가져와야 돼요. 근데 솔리드웍스에 뷰 아이콘들 중에 3D 도면 뷰라는 요 기능이 있습니다. 요 뷰를 선택한 상태에서 3D 도면 뷰 찾으세요. 없는 사람 없죠? 다 있을 겁니다. 3D 도면 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모델 뷰를 꺼냈을 때 여기에 저장이 돼요. 방향 돌리고 하는 게 저장이 돼요. 3D 도면 뷰 갑니다. 요거 실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회전 버튼이 자동으로 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나는 요걸 돌려요. 휠을 누른 상태에서 등각이 되도록 요걸 요렇게 샥 돌렸어요. 등각이 됐죠? 쌤, 나는 잘 안 돌아가는데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요거 잘 돌리는 거를 자꾸 해보셔야 요거는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요거를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를 거예요. 모델 뷰일 때면 이게 돼요. 이게 많이 돌려보셔야 이게 잘 됩니다. 많이 돌려보셔야 이게 잘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돌리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등각으로 이렇게 놔두고 여기도 방향 전환하는 버튼이 있어요. 등각으로 놔두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회전으로 바꿔놓고 얘를 이렇게 돌려도 괜찮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가 솔리드웍스로 요걸 흉내내고 있는 중인데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 요거 등각으로 돌리는 거를 견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할 때처럼 보려면 요것이 또 기울어지는 것들이 또 평행하게 요렇게 또 정렬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요거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한 바퀴 그냥 돌린다. 아니, 이쪽이 아니고 아까 요거 있죠? 여기였죠? 요렇게 돌려가지고 정렬하는 게 필요하겠다. 등각 요렇게 요 정도면 딱 나오겠네요. 얼추 평행하죠? 그러면은 확인 버튼 이제 누릅니다. 자, 요렇게 얘가 배치가 됐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요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아유, 다리야. 조금 앉을게요. 자, 그 다음으로 2번 부품을 이쪽에다 배치해야 되겠는데 부품 번호가 좀 이쪽으로 더 와야겠네요. 부품 번호가 더 이쪽으로 와야 되겠어요. 자, 2번 부품을 또 모델 뷰 해가지고 꺼냅시다. 뷰 레이아웃에 모델 뷰. 이번에는 2번 부품. 브라켓. 요 부품을 꺼내도록 할게요. 모델 뷰 눌러서 브라켓 얘를 여는데 등각으로 방향은 등각, 표시용 음영
시트 배열 사용, 나사산 표시 고품질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여기에다가 하나 배치했어요. 그러면 역시 모델 뷰 똑같이 얘를 또 엽니다. 등각으로 이렇게 맞춰 놓고 음영으로 해가지고 시트 배열 해가지고 고품질 이렇게 꺼냈어요. 자, 이렇게 꺼낸 거를 3D 도면 뷰 꺼내 놓고 요건 이렇게 돌려버릴까요? 이렇게 등각으로 조금 더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돌려놓고 확인. 자, 이렇게 2번 부품을 역시 등각으로 배치를 해 봤어요. 부지런히 하시면서 따라와 보시기 바라고요. 3번 부품을 요 밑에다가 역시 꺼내도록 합시다. 3번이 부시홀더였죠. 모델 뷰, 부시홀더, 등각, 음영, 시트 배열, 나사산 표시 고품질 꺼내 놓고요. 또 모델 뷰 꺼내 가지고 다음 버튼 눌러도 빨리 할 수 있어요. 음영, 시트 배열, 나사산 표시 고품질 이렇게 샥 두 번째 모델 뷰를 꺼내 놓고 두 번째 모델 뷰를 클릭하고 3D 도면 뷰 역시 얘를 또 돌릴게요. 얘는 이 정도로 이렇게 되면 될까? 등각. 오케이. 자, 요렇게 배치. 3번. 4번 뭡니까? 4번이 그 삽입부시죠? 삽입부시 역시 등각으로 음영으로 시트 배열 고품질 해서 여기에다가 꺼냈어요. 이렇게 등각으로 배치될 때 특히나 삽입부시 같은 경우는 널링이 잘 표현되어 있어야 되겠죠. 널링이 잘 표현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역시 그 옆에다가 모델 뷰 또 해갖고 4번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등각 요거 눌러가지고 음영 시트 배열 사용해갖고 고품질 해갖고 여기에다가 배치. 자, 요거는 좀 이 돌리는 게 이게 좀 애매하기는 한데 뭐 이거는 이렇게 돌려버릴까? 뭐 대칭이 되는 게 사실은 별로 뭐 요번에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요즘에 그 기계제도 기능사 기준에서 보니까 대칭으로 넣는 거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요렇게 해버렸어요. 확인. 그렇게 해서 4개의 부품도들을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재생성 컨트롤 V, 컨트롤 B 그리고 세이브 한번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쭉 작업하시기 바래요. 이제는 얘를 PDF 파일로 변환해서 저장을 할게요. PDF 파일로 저장하는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맨날 잘 봐야 되는데 PDF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가세요. 잠깐 창을 조절해 놓고 할까요? 요 놈을 PDF로 저장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갑니다. 컨트롤 시프트 S 단축키 등록해 놨었죠. 파일 형식은 뭐로 간다? 어도비 포터블 도큐먼트 포맷으로 가요.
아, 왜 놀라요? 응? 살에 걸렸구나. 그죠? 어도비 포터블 도큐멘트 포맷 괄호 열고 이게 PDF다 이런 뜻으로 해놨죠. 요 파일 형식으로 선택을 하는데 저장 바로 누르지 마요. 옵션을 확인을 합니다. 옵션 클릭. 옵션에서 이거 기본 값을 쓰기는 할 건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시험장에서 레이어 가져온 거를 컬러로 그냥 놔두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PDF를 컬러로 출력하기 체크해 놓고 쓰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요거를 체크해 놓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 반드시 체크 해제해 놓으셔야 돼요. 해제해 놓으셔야 돼요. 요거 때문에 내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흑백으로 가는 중이에요. 근데 컬러로 출력하기 요렇게 해 놓은 것 때문에 음영으로 도면뷰 세팅해 놓은 것들이 수검댕이가 돼버려요. 컬러로 출력하기 요거 쓸 경우 운 나쁘면 수검댕이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PDF를 컬러로 출력하기 요거 체크 풀기 요거 주의하시고 DPI는 그대로 놔두도록 하세요. DPI는 뭐냐면 도트 퍼 인치를 이야기하는데 해상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치당 픽셀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즉 인쇄의 정밀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기본값을 그대로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요 옵션 확인했으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저장 후 PDF로 보기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저장 버튼 누를게요. PDF 띄우고 마무리합니다. 잘 됐죠? 자, 여기까지 PDF로 등각토상도를 PDF로 출력하기였어요.